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이어 CPU처럼 연산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더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이동 정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데요. 이로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연산 기능을 탑재한 비메모리 분야까지 사업의 저변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운드리 경쟁에서 막강한 경쟁 상대로 여겨지던 TSMC와의 차별성 역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 M램에 이어 SK하이닉스 역시 PIM 반도체를 개발하며 저마다 메모리에 연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도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이 두 기업이 대체 왜 램의 저장 기능을 넘어 연산 기능까지 합치려는 것일까요? 우선 이를 알기 위해선 메모리의 발전 역사 먼저 알아야 합니다. 메모리는 컴퓨팅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연산과 저장, 입출력이라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 중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의 속도 향상에 발맞추기 위해 항상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더 많은 용량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고객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죠. 하지만 메모리 기술은 공정 미세화 등의 기존 기술의 개선만으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에 다다르고 말고 그 결과 DDR5나 하이밴드 UC 메모리 3 그리고 3D 낸드나 3D 엑스포인터와 같은 기존의 D램을 개선한 제품들이 탄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 제덱이 2020년 7월 공개한 DDR5는 기존 DDR4에 비해 용량은 4배, 속도는 2배 빨라진 표준 규격을 발표했습니다. 64GB의 반도체 다의 직접 밀도를 지원해 16GB였던 기존의 DDR4에 비해 4배의 용량 확대가 가능했고 최대 128GB의 용량을 지원해 일반 소비자용 PC에서도 256GB 혹은 512GB라는 대용량 메모리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대역폭 역시 6400Mbps로 기존 DDR4에 비해 2배 향상되어 동작 전압을 낮춰 전력 효율도 개선을 했죠. 이외에 HBM과 낸드, 3D 엑스포인트 모두 기존 램에 비해 전력 효율성과 속도 문제를 개선한 스펙으로 개발이 되었죠. 하지만 DDR5 역시 기존 램의 스펙업에 불과해 CPU와 GPU 등 연산 장치 간 데이터 이동 속도는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산과 저장으로 이어지는 장치 사이의 병목 현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에서 탄생한 기술들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기술인 F램, M램, P램, RE램, PO램 등 저장과 연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반도체입니다. 이번 PIM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연산 기능을 더해 그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일반 D램 대신 PIM 메모리를 CPU, GPU와 함께 탑재하면 특정 연산 속도는 최대 16배까지 빨라지고 기존 동작 전압인 1.35V보다 낮은 1.25V에서 구동이 되어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소모는 80%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제품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기의 탄소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ESG 경영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요. PIM 메모리 개발은 SK하이닉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메모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이닉스의 고민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비메모리로 이전이 되고 있는 반도체 헤게모니 시대에서 매출의 약 90%가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8인치 파운드리 기업 키파운드리 지분 100%를 5,758억 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는 10년간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도 계획을 밝혔죠. 하지만 키파운드리는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의 걸음마 단계에 부족하고 용인 클러스터 사업은 정부의 심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반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지인 용인 원산면 주민들의 반발까지 겹쳐지며 3년 넘게 지연이 되고 맙니다. 이는 하이닉스가 비메모리로 DNA를 변화시키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주요 걸림돌이 되었죠. 그래서 PIM 메모리는 하이닉스의 구원투드로 등장해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는 메모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할 것입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PIM과 같이 연산이 가능한 메모리 사용을 극대화할 산업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사업은 바로 AI입니다. 현재 AI는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영역의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도저칩과 테슬라 봇 등 새로운 AI 모듈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10년까지 2년에 2배씩 증가해왔던 AI 워크로드는 3, 4개월에 2배씩 증가하는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이 1년에 10배가량 증가하며 하나의 칩셋에서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역시 증가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반도체 체제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AI 데이터 양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AI 워크로드를 위한 성능 증대 요구에 맞춰 CPU 코어와 트랜지스터 양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칩 사이즈가 갈수록 커질 뿐더러 이는 곧 웨이퍼의 수율과 후공정 등의 양산 난이도가 높아지고 전력 소모 역시 10년 전보다 수배 증가하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칩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전체 칩의 전력이 고르게 공급되지 못해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다크실리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역할로 떠오른 것이 바로 PIM 메모리 기술입니다. 메모리에서 연산 기능을 적절히 활용해 각 프로세싱 유닛과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효율화되어 전력 소모를 줄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가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저장 역할을 맡고 사람의 뇌와 같은 기능인 연산 기능은 비메모리 반도체인 CPU나 GPU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SK 하이닉스는 연산도 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메모리를 꾸준히 연구해왔고 이번에 첫 결과물을 선보이게 됨과 동시에 하이닉스의 그간 단점이라 지적이 되었던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한 발자국 선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2004년 경영위기를 매각했던 키파운드를 인수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업 도약하는 숙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PI 메모리 개발은 메모리에 강점이 있는 하이닉스에게 변곡점을 줄 수 있는 기회이자 현재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AI 반도체 헤게몬 시대가 오고 있는 시점에 주역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엠램을 개발한 것 역시 다가오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너리 협업을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는 것처럼요. 아무쪼록 SK 하이닉스도 이번 PIM 반도체 개발로 현재 상승대를 타고 올라가는 기업 가치에 다시 한번 총미 역할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국위선양하는 훌륭한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 잘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잘생겼단 말이 제일 좋고요. 그럼 저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피드백을 받았는데 맨날 엔딩이 똑같아서 안 보신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엔딩을 바꿔보려고 하니 엔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